안녕하세요. 28.5도입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재밌네요. 드라마에서 히어로라고 하는 장르와 설정도 독특하죠. 음악도 좋고 미술도 참 좋습니다. 조명 사용도 참 좋죠. 배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이야기 전개도 딱히 반전에 목매는 것 없이 속도감이 있게 드러내면서 가네요. 초능력을 왜 끌어왔고 그걸 왜 현대인의 질병과 연관을 시켰을까? 가족이라고 하는 기능과 초능력 그리고 현대인의 질병은 서로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 기대가 됩니다. 복만음의 가족 중에 초능력이 없는 사람은 둘이죠. 아버지 엄순구와 이나입니다. 아버지 엄순구도 사실 흥미로운 인물이죠. 지금으로서는 이나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까가 아마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이나의 초능력은 뭘까요? 아마도 이나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병은 초능력과 관계가 있는데요. 할머니 복만음은 꿈을 꾸어야 능력을 발휘하는데 잠을 못 잡니다. 복동이는 나는 게 능력인데 비만으로 인해 막혔고요. 귀주는 우울증 때문에 딱히 가고 싶은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죠. 이나는 아직 그 초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듯 보이고요. 그래서 복만음은 다른 아이 자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능력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나의 질병은 현대인의 질병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구장창 스마트폰만 보죠.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죠. 그 안경은 이나가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칠 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엄마가 죽던 날 이나의 눈이 반짝였던 건 그때 이나는 엄마의 마음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 거죠. 그때 엄마의 마음과 죽음, 아빠의 우울증, 귀주의 결혼과 또 이나의 탄생이 가져온 불행을 정말 신랄하게 성토하는 할머니 등으로 인해서 이나는 자신이 태어난 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할머니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참 불행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게 어린 소녀에게는 아픈 일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초능력을 쓰고 싶지가 않고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더 그렇게 매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은 또 그 안경은 이나로 하여금 초능력을 차단하게 하는 아마 현대인의 병이겠죠.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안다는 건 어린 이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경도 쓰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귀주도 이나에게 잔소리하는 말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전화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이나의 특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눈물을 흘린 걸 보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듯한데 그걸 이나가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처도 이때 생긴 게 아닐까 싶고요. 이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귀주가 늘 검정 옷을 입는 것도 참 좋죠. 행복한 기억으로 과거로 가는 게 좋은데 어디선가는 누군가에게 그게 비극이 된다는 것, 아픔이 된다는 걸 알고서 귀주가 힘들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네요. 그게 또 소방관이 됐던 동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귀주는 과거를 볼 수는 있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무채색입니다. 오직 귀주만 색깔이 있죠. 과거를 들여다볼 때마다 무채색 세상에 아무 존재감이 없다는 우울함, 그것 때문에 귀주도 늘 무채색의 검정 계열의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에서 과거에 나타난 도다에는 귀주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있죠. 과거로 온 귀주의 존재를 인식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행복한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귀주가 다혜와 만났던 백화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상호 구원의 서사가 귀주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로 만들어갈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에는 또 딱히 악당이 없습니다. 백일홍의 찜질방 사기꾼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전형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노형태는 어리버리한 그런 연기를 해주는 바람에 귀주와 이나 사이의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레이스는 헬스장에서 복동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레이스를 바라보는 눈빛도 왠지 좀
짠하죠. 그레이스 때문에 복동이가 자극이 되고 또 복동이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동이는 그레이스 때문에 아마도 능력을 되찾는 어떤 동기가 될 것 같고요. 독특하죠. 적대적인 악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 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유치해질 수도 있고 묵직한 감동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것, 또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서사들을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가, 또 어떻게 회복해 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히어로는 없습니다. 18.5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